반갑습니다. 제49회 FAT 2급 A형 실무 이론 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회계 목적에 대한 설명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1번 상원이는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회계가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규민이 종업원의 직무 설계와 업무 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회계와 종업원의 직무 설계나 업무 배치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사 파트죠, 인사. 4번 수원이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규민이가 틀렸다. 2번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거래 요소가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분개를 해볼까요? 거래처에 빌려준 단기 대여금 200만원과 그 이자 2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차변 쪽에 보통예금 해가지고 22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대변 쪽에는 단기 대여금 200만원 회수가 됐군요. 그렇게 하고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이자 수익 20만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 단기 대여금도 자산의 이거는 감소죠. 자산 감소. 그리고 이자 수익 나왔었네요.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수익 발생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된다? 부채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답은 1번이다. 부채의 감소는 이 거래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답은 1번.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분기나 반기 혹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뒤쪽은 맞아요.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 하면은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비유동부채. 이렇게 부채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유동. 그러기 때문에 벌써 이 앞부분 분기나 반기 이게 잘못됐고요. 유동성은 큰 것부터 배열을 하죠. 큰 것부터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자산과 부채는 상계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퉁쳐서 표시하시면 안 된다. 총액 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로 맞는 것은 몇 번이다. 비유동 자산은 투, 유, 무, 기타 비유동 자산 네 가지로 분류를 하지요. 고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회계상 거래 아닌 것들은 앞자만 따가지고 주제도 모르고 계약하자고 보채교입니다. 주는 뭐다? 주문하다, 제공하다, 계약하다, 약속하다, 보관하다, 채용하다, 교환하다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요 끝에 부분을 보셔가지고요. 자, 아닌 거 벌써 보시면은 계약을 체결하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답은 2번이다. 나머지들은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소실되었습니다. 대금을 팔았습니다. 상품 팔고 대금을 다음 달 받아요. 자, 이러한 것들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어떤 변동이 있으면 회계상 거래인 것이고 이렇게 단순 직원과 근로계약 체결한 부분은 회계상 거래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답은 2번이다. 자, 5번에서 다음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거래처로부터 상품 자, 주문을 받았습니다. 500만원. 현금 50만원을 계약금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한번 해볼까요? 현금 받았대. 현금 50만원.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선수. 미리 받은 건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아직 주문받은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분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거래는 이 손익거래가 아니에요. 이런 거래는 교환거래라고 보셔야 된다. 교환거래. 손익거래는 수익이나 비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앞부분은 인식을 안 하죠. 주문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지만 뒤쪽 현금 받은 부분은 회계상 거래가 맞아요. 그래서 답도 2번이 틀렸군요. 3번 회계 처리 시 차변에 자산 증가 오케이 맞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요. 차변에 상품 500만원 인식하시면 아직은 안 되죠. 주문받은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일자별 회계처리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월 1일자 분계 한번 해볼까요? 11월 1일자 분계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10,000원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장금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장부와 금고 이렇게 쓰셔가지고 장은 장부요, 금은 금고가 되겠습니다. 금고. 항상 기준은 금고를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죠. 금고가 기준이 되겠다.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10,000원이 부족하다 소리는 장부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는 대변 쪽으로 쫙 여기다가 대변 쪽으로 현금을 빼서 없애준다는 거죠. 만원 값을 없애주시겠고, 차변 쪽에는 이럴 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현과입니다. 현금 과부죠. 그래서 현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가 몇 번이 있나요? 가서 보시면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습니다.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고요. 12월 31일자에 이러한 현금 과부족이 생겼을 때 자, 결산 시에는 대변 쪽으로 현과를 빼서 없애주셔야 됩니다.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다가는 잡손실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맞는 거는 4번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은 항공의 대선 관련 자료입니다. 12월 31일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대손 충당금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T계정을 한번 그려주셔가지고요. T계정을 쫙 그려주셔서 자, 이때 대손 충당금만 보셔도 되고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쪽에도 하나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자, 여기다가는 매출 채권을 써주시겠고요. 매출 채권. 두 번째 거는 대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여기는 대충을 써주겠습니다. 대충, 대선 충당금. 이 매출 채권은 차변에다가 항상 기초를 남겨주시겠고요. 자산은 차변에 기초를 남기고 대변에다가는 기말을 남깁니다. 이쪽에다가는 발생. 혹시 회수를 했거나 대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다 써주시는 것이고요. 충당금은 부채가요. 성격이 부채 성격이기 때문에 기초를 대변 쪽에다가 기말은 차변에다가 혹시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차변. 나머지 부분은 보충이나 혹은 다른 이름, 설정이란 이름으로 여기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록될 대손 충당금 12월 31일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대손 충당금은 바로 요것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기말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 요걸 물어봤습니다. 자, 1월 1일자에 대손 충당금 기초잔액이 10만 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다 10만 원 써주셔야 되겠고요. 매출 채권 8만 원 회수를 못하게 됐으니까요. 여기 있던 기초 충당금 중에서 8만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8만 원. 현재 충당금은 10만 원에서 8만 원 뺀 2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매출 채권 기말 잔액 3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기말이 300만 원이에요. 자, 이 금액의 2%를 충당금으로 설정을 한다 그랬으니까요. 1%면 공을 2개 떼셔야 되는 것이고요. 2%니까요. 6만 원만큼을 지금 충당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만 원만큼을 충당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는 얘기가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대손 충당금 금액은 6만 원. 바로 그냥 3번이네요. 3번. 8번. 다음은 항공의 단기매매증권 관련 거래입니다. 회계처리 결과 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성공이 발행한 주식 1000주 한 주당 15,000원씩 매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50만 원이 있었고요.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되었다. 자, 분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문제도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 되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단기매매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1000주 곱하기 15,000원씩 구입을 했기 때문에 1500000 해서 금액이 1,500만큼 나왔습니다. 대변 쪽에 나가서는 여기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다고 돼 있고요. 거래 수수료와 함께 보통예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겠죠. 이때 수수료는요. 수수료 비용 잡으시는 건데 945번입니다. 영업의 비용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옳은 설명. 보통예금이 감소했다. 틀렸습니다. 맞네요. 보통예금 감소했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 아니죠. 영업의 비용이죠. 취득 원가
오, 취득 원가가 여기 지금 요거 갖고 했네요. 액면 금액으로 곱하시고 수수료까지 합쳤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기매매증권 수수료는 별도로 쓰셔야 됩니다. 정확한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이 나갔으니까 감소죠. 답은 1번이다. 9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취득 원가를 계산하실 때는 일단 상품 매입 대금 더해 주시고요. 운임도 더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매입 할인이라든가 매입 애누리 이런 것들은 빼 주셔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선 넣지 않아요. 자, 더할 거 더해 주시고 뺄 거 빼가지고 금액이 얼마 나왔다? 550에다가요. 자, 13만 원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550만 원에서 빼기 13만 원, 빼기 13만 원. 자, 빼보시면은 답이 얼마 나왔다? 자, 1번이 되겠네요. 537만 원 나왔습니다. 취득원가 계산하시는 거요. 취득원가. 그래서 더할 건 더해주시고 매입 할인이라든가 애누리는 빼주시고요. 한 가지 더 뺀다 그러면 매입 환출이 있겠습니다. 세 가지.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세 가지는 빼주셔야 됩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상품 재고액 계산하면 얼마냐 그랬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공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공식. 자, 우리 손익계산서 중에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을 빼시면 매출 원가를 빼시면 뭐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매출 총이익 나오지요. 자, 더 이상 갈 필요는 없겠네요. 이런 상태에서 매출 원가 부분이 지금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 더해서 자, 누굴 빼주셔야 돼요? 기말을 빼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기말을 빼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초가 얼마냐? 1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그런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은 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0. 그렇게 하고 원가를 알려줬습니다. 매출 원가가 200이다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요. 200.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100하고 500 더하니까 600이군요. 그래서 600에서 얼마를 빼가지고 400이죠. 400을 빼야지만이 200이 나오다 보니 600에서 기말 400을 빼야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벌써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하면은 이 비품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했다. 기계장치에 파손된 부품이 있어서 교체를 했다. 소모품을 교환했다. 이런 정도는 수익적 지출, 즉 비용 바로 처리할 수가 있겠지만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했대요. 이런 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12번 다음 거래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문과 잡지입니다. 신문과 잡지 이러한 것들은 도서 인쇄비가 되겠죠. 도서 인쇄비. 자, 직원인데 거래처 직원이에요. 그럴 때는 접대비. 그리고 본사 건물의 재산세는 세금과 공가.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자료를 토대로 영업의 수익 합계를 구하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영업 외입니다. 장사하고 관련 없는 것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죠. 유형자산, 부동산 같은 거 처분해서 생긴 이익. 요거 맞고요. 이자 수익입니다. 돈놀이 했습니다. 요것도 이자 수익도 영업 외의 수익이 되겠고요. 자산 수정 이익. 그리고 배당금, 주식 같은 거 가지고 있어서 배당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영업 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더해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500이고요. 750. 750에다가 600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750에다가 600을 더하시면은 1300. 자, 50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다. 14번. 다음은 항공자 상사의 자본 관련 자료입니다. 추가 출자가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추가 출자가 얼마냐? 자, 이 부분은 기초 자본에다가요. 단기 순이익을 더해 주셔가지고 단기 순이익 더해 주시고 난 다음에 추가 출자가 있으면 추가 출자 더해 주시고 인출에 관계 있으면 인출금을 빼주시면요. 그때 등장하는 거가 바로 기말 자본이 되겠죠. 자,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초자본이 지금 6만 원입니다. 처음 장사 시작할 때 6만 원 갖고 시작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만 원 돈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9만 원 됐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인출에 간 게 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기말 자본금이 13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만 원. 그렇게 하고 인출에 간 거는 만 원 빼서 8만 원인데요. 8만 원에서 얼마를 더 더해 주셔야 13만 원이 될 거냐 그거잖아요. 자, 5만 원이죠. 추가 출자 5만 원. 더해 주시면은 다 더해서 여기 만 원 뺐을 때 13만 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웠죠.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항공상사의 수정점 잔액시상표상에 소모품비 계정 잔액이 40만 원입니다. 자, 결산 시 소모품 미사용액이 15만 원일 때 수정 분계 옳은 것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것도 지금 현재 구입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소모품 B로 처리했다는 거. 구입 시 소모품 B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뭐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구입을 했을 건데 결산 시입니다. 결산 시 항상 차변 쪽에 저렇게 소모품 B로 돼 있으면은 대변 쪽에다 소모품 B를 쓰시는 거예요. 반대편에다가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하고 차변에다가는 소모품을 쓰시는 거죠. 소모품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현재 소모품은 아직 안 쓴 미사용 금액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미사용, 소모품이니까 아직 안 쓴 미사용. 그래서 미사용 금액을 지금 보시면 15만 원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5만 원 쓰시고 대변 쪽에도 15만 원 이렇게 쓰신 분계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 자, 다시 한번요. 항공상사 수정점 잔액시상표상의 소모품비 계정은 계정 잔액이 40만 원 있다. 그랬는데 결산 시 소모품 미사용이 15만 원이다. 그랬을 때 수정 분계는 이런 식으로 구입했을 때 B 계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반대편에 B를 쓰시고 차변 쪽엔 소모품 그래서 아직 안 쓴 미사용 금액을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